수족냉증은 손과 발이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차갑게 느껴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추운 환경에서 일시적으로 손발이 차가워지는 경험을 하지만 수족냉증을 가진 사람들은 외부 기온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도 이러한 증상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겨울철에 악화되며 심한 경우에는 따뜻한 실내에서도 지속될 수 있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줍니다. 주된 증상은 손과 발이 차갑게 느껴지는 것 외에도 감각이 무뎌지거나 저림, 심지어 통증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특히 손끝과 발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지며 피부색이 창백해지거나 푸르스름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손과 발을 자주 움직이지 않으면 더욱 차가워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손과 발이 차갑기 때문에 잠을 자는 동안에도 불편함을 느껴 쉽게 잠들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족냉증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자주 나타나는데 이는 여성의 체온 조절 기전과 호르몬 변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수축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로 인해 호르몬 변화가 수족냉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서 혈액순환이 둔해지면서 중년 이후에는 증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수족냉증은 단순히 손발이 차가운 증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몸의 혈액순환이나 신경계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몸이 건강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족냉증이 지속되거나 심각해질 경우에는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수족냉증은 생활 속에서 흔히 경험하는 증상이지만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다른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족냉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개인마다 다른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손과 발은 신체의 말초 부위에 위치해 있어 혈액이 제대로 순환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체온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심장이 몸 전체로 혈액을 공급할 때 손과 발과 같은 말초 부위까지 충분한 혈액이 도달하지 않으면 차가운 느낌이 생깁니다. 이 현상은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 있을 때 더 심해지며 이를 통해 손발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을 만들죠. 또한 호르몬 불균형도 수족냉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생리주기, 임신, 출산, 폐경 등의 호르몬 변화로 인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쉬워 수족냉증을 경험하는 빈도가 높습니다. 앞서 언급한 에스트로겐은 혈관 확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호르몬 수치가 변동할 때 혈액순환에 영향을 미쳐 손발이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폐경 후에는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수족냉증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수족냉증의 또 다른 원인은 저체온증입니다.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지면 몸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혈액을 주요 장기로 보내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손과 발에는 혈액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손과 발이 차가워지는 주요 메커니즘 중 하나로 추운 날씨에 자주 노출되거나 장시간 야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납니다. 외부 환경뿐만 아니라 저체온증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질환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수족냉증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또한 수족냉증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 혈관을 수축시키고 이로 인해 말초 부위로의 혈액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장기간 스트레스에 노출된 사람들이 수족냉증을 경험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무너뜨려 신체가 적절하게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생활습관도 수족냉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손발이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알코올 또한 혈관을 일시적으로 확장시키지만 이후에는 혈관이 수축하면서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 역시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순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수족냉증을 겪는 사람들은 이러한 생활습관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질환이 수족냉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이노병과 같은 자가면역 질환은 손발의 혈관을 심하게 수축시켜 심각한 수족냉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 빈혈,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의 질환도 수족냉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질환들은 말초신경을 손상시키거나 혈액순환에 문제를 일으켜 손발이 차가워지는 증상을 야기합니다. 이처럼 수족냉증의 원인은 단순한 생활 환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치료와 관리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수족냉증은 단순히 손과 발이 차가워지는 불편함을 넘어서 더 심각한 건강 문제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수족냉증을 유발하는 기저 원인들이 신체의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쳐 건강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수족냉증이 가져올 수 있는 몇 가지 주요 건강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혈액순환 장애가 있습니다. 수족냉증은 혈액이 신체 말초 부위까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심혈관계 질환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으며
특히 혈액순환이 나쁜 사람들은 고혈압, 동맥경화 등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손과 발로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현상이 생기고 장기적으로는 심장의 부담이 커지면서 심장질환의 위험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경계 문제입니다. 수족냉증을 겪는 사람들 중 일부는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율신경계는 몸의 체온 조절, 혈액순환 등 여러 기능을 담당하는데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손과 발의 차가운 느낌이 지속됩니다. 특히 스트레스나 만성 피로가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수족냉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계 문제가 악화되면 신체 전반적인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분비계 질환과의 연관성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체내 신진대사가 떨어져 체온 유지가 어렵고 이로 인해 수족냉증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신진대사와 체온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갑상선 문제가 있을 경우 체온이 떨어져 손과 발이 차가워지기 쉽습니다. 이외에도 당뇨병 역시 수족냉증과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말초 신경 손상으로 인해 손발이 차갑거나 저림 증상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역 체계의 문제도 수족냉증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가면역 질환인 레이노병은 손발의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여 극심한 수족냉증을 유발하는데 이는 심각한 통증과 함께 손발이 하얗게 변하거나 파랗게 변하는 현상을 동반합니다. 레이노병은 극한의 추위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주로 발생하며 이를 방치하면 손발의 조직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면역 체계의 이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은 적절한 관리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심리적 문제도 수족냉증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불안감이나 우울증 같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자율신경계를 자극하여 혈관을 수축시키고 손발이 차가워지는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장기적으로 수족냉증을 악화시키며 이로 인해 더 큰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성 피로와 영양 불균형도 수족냉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영양 결핍, 특히 철분, 비타민 B12, 마그네슘 등이 부족할 경우 혈액이 제대로 생성되지 않거나 순환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손발이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로가 축적되면 몸의 에너지 생산 능력이 떨어지고 체온 조절이 어려워져 수족냉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족냉증은 단순한 증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다양한 건강 문제가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질 경우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족냉증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과 생활 방식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이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체온을 유지함으로써 수족냉증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래의 수족냉증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적절한 운동은 수족냉증 관리에 필수적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의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손과 발까지 충분한 혈액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심장과 혈관을 강화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또한 간단한 스트레칭과 손발을 움직여주는 동작은 수족냉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손목과 발목을 자주 돌려주는 스트레칭은 말초 부위로 혈액이 흐르게 하여 차가운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체온 유지는 수족냉증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추운 계절이나 찬 환경에 있을 때는 체온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손과 발은 체온이 쉽게 떨어질 수 있는 부위이므로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합니다. 두꺼운 장갑, 양말, 그리고 따뜻한 신발을 착용하여 체온이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하세요. 또한 온열기구나 핫팩을 이용하여 손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잠을 잘 때도 발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가운 방에서 잠을 자면 수족냉증이 더 심해질 수 있으므로 전기 담요나 따뜻한 양말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적절한 수분 섭취와 건강한 식습관은 수족냉증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몸이 충분히 수분을 유지하지 못하면 혈액순환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을 규칙적으로 마셔 체내 수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차나 혈관을 확장시키는 음식을 먹으면 손발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차가운 음료나 음식은 피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들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를 교란시켜 혈관을 수축하게 하고 이는 수족냉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명상, 심호흡, 요가 같은 이완 기법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일상 속에서 정신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을 통해 피로를 해소하고 몸의 회복력을 높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흡연과 음주를 줄이는 것도 수족냉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하므로 수족냉증을 악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또한 음주는 일시적으로는 혈관을 확장시키지만 이후 혈관이 수축되면서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과도한 음주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족냉증을 즉각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으로는 따뜻한 물에 손과 발을 담그는 족욕이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혈관이 확장되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또한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간단한 마사지도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손과 발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근육이 이완되고 말초 부위로 혈류가 더 잘 흐르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수족냉증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통해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관리와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수족냉증을 완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식습관입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은 체내 온도를 조절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정 음식들은 체온을 높이고 혈관을 확장시켜 수족냉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차가운 음식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수족냉증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섭취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음식으로 생강이 있습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이 원활히 흐르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생강차를 꾸준히 마시면 손발이 차가운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강 외에도 마늘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전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 수족냉증을 개선하는 데 유용합니다. 마늘은 요리할 때 자주 사용하기 쉬우므로 일상적인 식단에 자연스럽게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구마와 같은 뿌리채소도 체온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고구마는 따뜻한 성질을 지닌 식품으로 신체를 따뜻하게 하고 장기적으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고구마 외에도 당근, 무, 호박과 같은 뿌리채소들도 몸을 따뜻하게 해주며 섬유질이 풍부해 소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채소들을 찜이나 구이로 조리해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철분과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이 생길 수 있고 이는 혈액순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수족냉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시금치, 깻잎, 콩류와 같은 음식들은 철분과 비타민C가 풍부하여 혈액의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비타민C는 철분의 흡수를 돕기 때문에 철분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비타민C가 들어간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나 깻잎을 곁들인 샐러드에 레몬즙을 뿌리거나 귤과 같은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을 함께 먹으면 철분 흡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수족냉증을 완화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연어, 고등어, 참치와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마씨나 호두 같은 견과류도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어 간식으로 섭취하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따뜻한 음료는 수족냉증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생강차, 계피차, 대추차 같은 따뜻한 차들은 몸을 안에서부터 데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차는 따뜻한 성질을 지니고 있어 체온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대추차는 한방에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보양식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집에서도 간단하게 끓여 마실 수 있습니다. 반면 수족냉증을 겪는 사람들은 차가운 음식이나 음료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냉장 음료나 얼음이 들어간 차가운 음식은 체내 온도를 떨어뜨려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스크림이나 찬 음료는 일시적으로는 상쾌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체온을 낮추고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수족냉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족냉증이 있다면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균형 잡힌 식사가 필수적입니다. 수족냉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특정 음식을 섭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영양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식품군을 골고루 섭취하여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등을 충분히 공급받는 것이 신체의 대사와 혈액순환을 돕고 수족냉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수족냉증은 올바른 식습관을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체온을 유지하는 음식을 적절히 섭취함으로써 증상을 완화할 수 있으며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방법들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족냉증을 개선하는 데 있어 음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생활습관입니다. 일상에서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수족냉증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수족냉증에 좋은 몇 가지 생활습관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전신의 혈액순환을 돕는 유산소 운동은 수족냉증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의 유산소 운동은 심장을 강화하고 혈액이 손발 끝까지 원활하게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운동이 부족하면 말초 부위로의 혈액 공급이 줄어들어 손발이 쉽게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최소 30분씩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손발을 자주 움직이는 운동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을 구부렸다 폈다 하거나 발목을 돌려주는 동작을 통해 말초 혈액순환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가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지 않으면 피로가 쌓이고 이는 혈액순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깨뜨려 체온 조절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은 신체가 적절한 체온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수족냉증을 겪는 사람들은 따뜻한 환경에서 숙면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족욕을 하면 몸의 긴장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편안한 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를 자극해 혈관을 수축시키고 손발의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수족냉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계속해서 수축 상태에 있어 혈액이 원활히 흐르지 않게 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안정과 이완을 위한 활동이 필요합니다. 명상, 요가, 심호흡 같은 스트레스 완화 기술을 활용하여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짧은 산책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옷차림을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추운 날씨에는 몸을 충분히 따뜻하게 감싸는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과 발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금방 차가워질 수 있으므로 두꺼운 양말과 장갑을 착용하여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발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양모 소재의 양말이나 방한 신발을 착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내에서도 실내화를 착용해 발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름철에는 에어컨이나 냉방기기 사용 시 손발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손발을 자주 마사지해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손과 발을 부드럽게 문지르거나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며 말초 부위까지 따뜻한 혈액이 도달하게 됩니다. 손가락 끝과 발가락 끝까지 꼼꼼히 마사지하면 긴장이 풀리며 체온이 올라가는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따뜻한 오일을 이용해 마사지하거나 족욕 후 마사지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정 체중 유지도 수족냉증 예방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과체중이나 저체중은 모두 혈액순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체중인 경우 체내 지방이 부족해 쉽게 체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며 과체중일 경우에도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 손발이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한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 습관을 통해 수족냉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족냉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생활 습관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이 손발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체온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